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 대중교통 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우리 경북은 어떤 정책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버스 타기 좋은 안동 활동을 하고 계신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기 전에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란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단체는 그 주어진 대로 살기보다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은 우리라는 슬로건으로 2019년 5월에 출범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버스 타기 좋은 안동 같은 공익 활동이랑 또 안동 시민예산학교와 같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채식 모임과 같은 다양한 청년 커뮤니티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네, 어떤 단체인지 소개해 주셨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버스 타기 좋은 안동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좀 안동이 버스 타기 좋다는 곳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 줄이는 녹색 교통이 또 시대적 화두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지방 소멸 시대 지역민들의 이동권을 개선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지향하는 활동이고요.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 개선하고 특히 버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네트워킹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구체적으로 작년에는 저희 지역에 적합한 버스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네. 전라남도 신안군, 또 경북 청송군, 경북 포항시처럼 다른 지역에 괜찮은 사례를 탐색해서 우리 지역에 좀 더 어떻게 하면 좋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까 찾아보는 활동들도 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펼치고 계신데 이게 지방 소멸 시대를 맞아서 좀 대중교통 이용 개선 정책의 중요성이 계속돼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의의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죠. 네, 인구가 적은 지방일수록 대중교통이 참 불편합니다. 네. 그런데 교통 약자들인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수도권이나 지방의 대도시에 비해 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이동권은 기본권 중에 가장 기본권이죠. 네. 뭐 이동할 수 있어야 병원도 가고 장도 보고 친구도 만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 불평등을 해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동대학교 재학생들 상대로 설문조사 해보니까 네. 대표적인 불편사항이 교통이라든가 의료 문제거든요. 음. 그런데 비해 지금 지역에서 버스와 관련된 정책이나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부분이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계속 목소리 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의 대중교통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지역에는 사람이 없어서 또 예산이 적어서 또 대중교통 정책에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없다. 이런 반박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도 그런 소리를 하는데요.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 게 네. 첫 번째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중교통을 잘 활성화시킨 여러 가지 정책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재 조건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보면은 안동시 같은 경우도 매년 남아도는 예산이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많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지방소멸이 화두인 시대에 지역의 작은 학교를 살린다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 낭비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공공교통 정책의 중요성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특히나 과거에 비해서 대중교통 정책이 중요해진 것이 예전에는 50억을 투입하면 50억의 효과라고 했는데 네. 지금은 녹색교통이라든가 탄소 중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효용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죠. 앞으로 점점 대중교통에 투자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정치인분들도 좀 더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중교통 관련 정책 마련에 좀 더 힘을 써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죠. 네, 그러면 언급을 아까도 해주셨지만 이 시군 사례들 다양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실시한 전남 신안군 좀 눈에 띄는데요. 버스 공영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전남 신안군이 인구가 3만 몇천 명 정도 된 작은 군이고요. 네. 섬이 무려 1,004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인데 네. 대한민국 최초로 전면적인 버스 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실시했냐면은 신안 같은 경우는 고령 인구가 한 34%가 넘어섭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고령 인구에 대한 무상교통 정책을 실시했을 때 어떤 가성비를 따졌을 때 네. 전면적인 버스 공영제를 실시했을 때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고 지자체에서 판단을 했고요. 신안군 같은 경우는
14개의 주요 선마다 하나의 민간버스 업체가 있었는데 네.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하나씩 인수를 해서 전면적인 버스 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냐면은 네. 지금 많은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는 민간업체가 버스를 운영하지만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공영제인지 민영제인지 약간 애매한 짬짜면 같은 되게 헷갈리는 제도인데, 네. 신안군 같은 경우는 버스 노선이라든가 배차 간격이라는 것들을 민간 협의체인 공영버스 협의회가 운영을 합니다. 아. 그 협의회 회장은 주민대표고요. 네. 그 6급 공무원이 간사로 있고 읍면동장이 당연직으로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주민들이 버스 운영과 정책을 결정한다. 그래서 신안군 버스를 신안군 주민들은 주민버스라고 부른다. 이렇게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전국 최초로 버스 공영제를 시행한 이후에 어떤 변화들이 또 생겨났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네, 신안군 같은 경우는 연간 이용객이 19만 명에서 67만 명 정도로 네. 늘었습니다. 이게 2021년도 코로나 시기 전에 그 통계고요. 노선이라든가 운행 대수가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높고 전국적으로 신안군 사례를 많이 벤치마킹하러 오는데요. 그러면 과연 비용이 얼마나 늘었느냐? 네. 효과는 커졌는데 비용이 그렇다고 몇천억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렇죠. 또 이게 수지타산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 신안군 1년 예산이 7,7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기존에 버스에 대해 들어갔던 게 5억 정도였는데 한 40억 정도로 늘었는데, 네. 65세 이상 무상교통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30억 정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은 30억 정도 투자해서 이용객이 엄청 늘었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늘었다면은 이거는 충분히 참으로 괜찮은 정책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남 신안군 사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경북 포항시의 수요응답형 버스죠. 타보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수요응답형 버스가 무엇인지 좀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수요응답형 버스는 기존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에 소위 말해 콜택시처럼 호출하면은 다니는 버스입니다. 네. 그래서 택시와 버스를 섞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고요. 구체적으로는 노선 고정형, 유연형,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연락이 있을 때, 수요가 있을 때 응답해서 다니는 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포항시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일환으로 그 2021년부터 이걸 해봤는데, 네. 처음에는 한동대학교 인근에 했다가 기존의 버스 업체와 택시 업체의 어떤 지역 간 갈등이 있어서 중단되었다가 다시 포항시에서 다시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혁신교통이라고 하죠. 새로운 교통이 들어올 때는 기존의 택시 버스 업체와 어떻게 이걸 협의를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고, 네. 그러면서 포항시 타보소 사례가 네. 지역의 기존 택시 버스 업체들과 나름 협의를 해가지고 새롭게 적용된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수요응답형 버스의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상황인가요? 그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네. 포항시 같은 경우는 노선이 아니라 구간을 정했습니다. 네. 근데 그 구간을 포항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택시 업계랑 협의를 해서 여기는 기존 택시들이 많으니 기존 택시도 잘 다니지 않는 특정 구간을 같이 네. 협의해서 정했고요. 그래서 거기는 새롭게 버스 노선을 도입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이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했습니다. 네, 그럼 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업 같은 경우에 이 기존의 택시나 버스 업계와의 원만한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포항시는 어떤 방식으로 좀 소통을 해나갔을까요? 네, 일단 그 수요응답형 버스 16대를 법인 택시 업체 16개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인 택시 업체들은 대한민국 최초로 대중교통 면허가 있는 네. 법인 택시 업체입니다. 그래서 법인 택시 업체가 이걸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수익 모델을 침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면 개인 택시 업체한테는 별로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개인 택시 업체랑 어떻게 혜택을 주게 했냐면은 택시 지붕에 그 소상공인 광고를 받아서 개인 택시 업체한테도 수익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른 어떤 보조적인 정책을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호출 택시 어플 같은 것들을 포항시랑 함께 해가지고 개인 택시 업체한테 돌아가게끔 했고요. 네. 다만 이제 기존 버스 업체랑은 기존 버스가 다니지 않는 구간에 하다 보니까 갈등이 적었는데, 네. 이게 타보소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기존 버스 업체와 갈등이 될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포항시에서 유의 깊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항시 사례를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새로운 혁신교통을 도입할 때 기존의 택시 버스 업체와 얼마나 소통을 잘해야 되는가. 이건 저희 지자체에서 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경북 청송군 무료버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청송군에 따르면 이 무료버스를 운행한 이후에 버스 이용객이 약 3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 성과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청송군이 작년 1월 1일부터 무료 버스를 해가지고 네. 거의 전국 뉴스에 도배가 됐죠. 네. 근데 청송군에서 실제 이용객들을 조사해 보니까 30% 이상이 또 늘었고 실제로 제가 청송에 직접 가봤거든요. 네. 어르신들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어. 그래서 기존의 무료 버스가 아닐 때보다 한 번 더 외출을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소비 진작 효과들도 있을 것이고 네. 시장에 활기가 도는 여러 가지 부수적 효과들이 있습니다. 원래 청송군에서는 전면 무상교통이 아니라 65세 이상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65세 이상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를 따져보니까 전면 무상교통을 했고 청송 같은 경우도 인구가 적다 보니 네. 카드기 도입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현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네. 근데 예산을 따져보니까 무상교통 실시하는데 10억이 안 듭니다. 한 5억 정도 그 민간업체에 대한 손실지원금을 계산해 보니까 한 수억 정도 돈을 들였는데 전면 무상교통이 됐고 반응도 좋으니 아주 가성비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요금바를 치워서 네. 그 버스를 타고 올라갔을 때 거기 안전바를 설치를 했습니다. 요금함을 치우고. 네. 그래서 승객 안전도도 높아진 것이고요. 또 실제로 버스를 탈 때 드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청송군의 무상교통 사례는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복지도 네. 되고 지자체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 부수적인 효과까지 있으면서도 청송군의 모토가 산소 카페거든요. 네. 탄소 중립이라든가 녹색교통 차원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종합 선물 세트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정책들이 인근 경북 지자체에서 많이 확산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전남 신안군의 버스 공영제부터 포항시 수요 응답형 버스 그리고 청송군 무료 버스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런 말씀해주신 사례들을 우리 경북 북부 지역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인구가 적은 뭐 영양군이라든가 봉화군 같은 경우는 전면 무료 버스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네. 올해 1월 1일부터 봉화군에서 시행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안동 같은 경우는 인구 15만이 넘기 때문에 전면적인 무료 교통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했으면은 단계적으로 청소년 무상교통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실제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버스비가 얼마 안 들거든요. 안동시 추정으로 안동시 전체 청소년 무상교통을 해도 연간 예산 25억에서 30억 정도면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료 버스 정책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체적인 정책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네. 그래서 평상시에 시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기구를 제도화하는 것. 전남 신안군처럼 버스에 대해서 민간협의체 기구가 꾸려진다면은 저나 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의 네. 목소리도 반영될 수 있게 제도를 설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버스 정책을 좀 논의할 때 무엇보다 운전하시는 노동자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대표님께서 버스 운전 노동자분들과 인터뷰를 해보신 경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 되려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네. 시민들뿐만 아니라 실제 버스를 운전한 노동자분들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버스 기사님들의 어떤 고충과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고요. 특히 제가 많은 시민들 인터뷰를 해보면 불만들이 있어요. 네. 버스 왜 이렇게 과속하냐, 불친절하냐. 근데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사님들이 버스를 과속하고 싶어서 과속하는 것이 아니라 과속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구조적 문제는 기사님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이런 인터뷰 내용이 버스 타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시민들과 좀 나눌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버스 기사님들에게는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좀 버스 과속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들으신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과속한 이유가요. 하나가 이제 배차 시간과 간격, 그다음에 기사님들의 어떤 짧은 휴게 시간, 그리고 개인 성향도 있겠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짧은 야간 시간표 배정 등이 원인일 텐데 그 예를 들어 평균 15분 배차 간격 노선이 있어요. 네. 뭐 212번 같은 경우 안동대학교 가는 노선인데
간혹 농촌을 들어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럼 아. 15분이 아니라 20분 더 걸릴 수가 있겠죠. 근데 네. 과속을 하지 않으면은 다음 배차랑 너무 빠듯해져 가지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야간 시간대 같은 경우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 한 바퀴 도는데 50분을 주다가 9시 넘어서는 35분 이렇게 줘요. 밤 9시 넘어가서 버스를 타면 총알 택시입니다. 놀이기구 타듯이 엄청 빠르게 달리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그 버스 기사 개인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피해가 누구한테 돌아가느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죠. 저도 밤에 이제 버스 기다리다가 밤에 너무 빨라가지고 막 손을 들고 택시처럼 또 도로 앞에 나와 있는데 네. 그럼 안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기사님들도 밤에는 잘 안 보여요. 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사님들과 시민들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야간과 시간대 같은 경우는 정류장에 조명을 밝히게 한다든가 그 버스를 기다리다가 버튼을 누르면 승강장에 불이 들어오게 하면은 아. 밤에도 그 손님들을 놓치지 않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근본적으로 버스에 대한 승차와 기사님들이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 배차 시간을 빠듯하게 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은 시민들, 그러니까 행정 또 버스 업체가 이야기를 나눠야 더 나은 개선책이 도출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많은 이야기가 공유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한 문제점들 얘기해 주셨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가실 계획이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올해 1월부터 봉화군의 무료버스 정책이 도입됐습니다. 네. 이제 유행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직접 또 봉화 한번 가서 네. 버스를 청년들과 타고 체험했던 영상을 찍을 생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지역의 버스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은 국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상버스라든가 이런 걸 살려고 해도 예산이 부족해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 누구나 이동하기 좋은 나라가 되려면은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통기본법 같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이런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역에 이런 버스를 고민하는 분들과 연대해서 네. 버스 타기 좋은 안동, 버스 타기 좋은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활동을 또 이어갈 예정이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버스 타기 좋은 안동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